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소리 잘 들립니다. 네, 올리온님 안녕하세요. 네. 10시에 10시까지 좀 기다려봤다가 딱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라이브 토크라서 사실 뭐 좀 어렵거나 이런 내용들은 따로 없고 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 그냥 보시면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네. 스마야님 안녕하세요. 주즈님 데이라서 빨리 주무셔야 된다고. 오늘 딱 1시간 안에 끝내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마이크로 했었는데 어제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이크 커넥터가 부러져서 좀 약간 소리나 이런 부분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리 잘 들린다고 하시니 좀 다행이네요. 네, 상현님 안녕하세요. 카네님도 안녕하세요. 네, SJLN님도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오늘 뭐 신규 간호사 때 네. 4시 50분 기상이라 어차피 늦었다고. 잠을 못 드시는 거 보니 혹시 첫 데이이신 건지. 진짜 데이 첫날에는 진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뜬 눈으로 한 1시간, 2시간 잔듯만 듯 한 상태로 출근했던 기억이 좀 나네. 케인이라고 읽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케인이라고 읽도록 할게요. 상현님, 신규는 아니지만 종종 들어와 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신규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이런저런 컨텐츠를 하긴 하는데, 또 경력자 쌤들이 볼 때, 신규 쌤들은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혼만님도 안녕하세요. 오프 때 여행 갔다 오셨구나. 4-1이면은 4-4개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아요. 뭔가 5개가 진짜 좀 많이 힘든 느낌? AN도 네, 얼마든지. 이제 제가 사실 대상이 이제 신규 간호사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제 사실 병원에서 좀 적응하는 방법이 좀 초점이기 때문에 AN 선생님들도 다 가능합니다. 라인 잡는 정말 라인 잡는 것도 좀 어렵죠. 블라인드 신규 채용은 성적 방향이 안 되나요? 네. 케인님 질문 주셨는데 블라인드 사실 제가 채용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잘 몰라서 제가 입사했을 때가 19년도. 네, 그때 외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다 보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블라인드여도 성적 부분 근데 블라인드면 아예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네. 신규는 아니지만 옛 생각하고 다시 복습하고 있으시다고. 사실 뭔가 제 경험이지만 신규 1년 때 진짜 공부한 게 평생 이제 간호사 생활할 때 많이 도움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초비츠님 안녕하세요. 네, 준엑스님 2부 다음 주 5개. 연속으로 5개. 그것도 좀 쉽지 않은데 차라리 근데 또 저는 같은 듀티 쭉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세인정님, 라인 잡을 때 혈관 안 보일 때 어떡하나요? 안 그래도 오늘 라인 부분 얘기도 있어서 그건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해볼게요. PPPQ님, 공부 얘기도 오늘 주제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SJD 서로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애기가 와가지고 서로야 여기서 잘 거야? 응. 여기서 잘 거예요? 응. 아이고 첫째가 요즘 좀 늦게 자는 듯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인데 좀 안내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질병 과목들 위주로 그렇군요. 잘 본 과목들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올릴 수 있나 보네요. 네. 종병 합격했는데 대병이나 성모의료원 쪽 지원 계속 해보시는 거 추천하네요. 일단 지원 가능하시면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준넥스님이 SJD 아이디로 들으셨군요. 그리고 K님, 아빠가 고쳤어요, 이거. 서로 가서 잡을까? 테이프도 고친 거지. 죄송합니다. 네. K님, 전학년? 아마 3, 4학년쯤에 과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금요표 3데이 시작하셨다고. 3데이 하고 끝나는 거면 딱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데이가 마지막 날 뒤치면은 뭔가 그 다음날 오프면은 데이 오프가 또 달달했던 걸로 기억해서 전 과목 중에 잘 본 과목 5개. 전 과목 중에서면 그러면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남간이신 분. 네, 저 남간 출신입니다. 40대 중반이 강대 가는 건 좀 그런가요? 유학병 할 건데요. 이제 지수님 이제 저도 운영하면서 좀 AN 하시다가 RN 따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전반적으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40대 중반이신데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분서는 토익 열심히 하셔야 된다. 토익 990 만점이면은 정말 그러네요. 좀 토익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런데 간호학과 12개 했었어요. 간호학과 지원하신 분이신 거 같네요. UYWX님. 딸은 아니고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다. 둘째는 잘 자고 있는데 오늘은 첫째가 좀 잠이 못 자고 있네요. 네. 블라인드면은 토익 자격증. 위에 말씀하신 분 들었을 때는 성적만 보시는 것 같네요. 학교를 안 본다고 하네요. AN 1년 반 근무 중이시라고. 사실 AN 하시다가 이제 좀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병원이 좀 적응이 되시고 적성에 맞다 싶으면 RN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K님 토익 만점이면 솔직히 분석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돼서 한번 오늘 주제인 신규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보시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또 얘기하는 중에는 약간 잘 못 볼 수가 있어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간호 관련 인스타 지원 진행을 하면서 좀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것들 좀 질문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10가지만 정말 많이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4개 파트로 한번 좀 구분을 해봤어요. 적응, 업무 승령 관련된 파트 하나랑 이제 실무, 술기 관련된 것과 대인관계랑 멘탈, 그 다음에 이제 이머전시 사태랑 위기 대처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가장 저도 신규 때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언제쯤 업무에 익숙해지는지 언제 내가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항상 신규 때는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갖고 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했었지만 뭔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생각이지만 제 경험상 1년은 해야지 그래도 좀 최소한 1인분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느린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고 빨리 적응하는 동기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한 3-4달로 빨리 적응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고, 좀 잘 느린 편이다, 난 잘 못하는 편이다 싶은 분들은 1년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제 개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사실 좀 기준이 좀 개인들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쟤는 왜 아직도 저러지,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기죽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 스텝에 맞춰서 쭉쭉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계속 이제 프리셉터 기간 동안에도 계속 고민되고, 독립하고 나서 특히 이게 진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맨날 혼나고 같은 실수 반복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그렇긴 한데,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면서 막 엄청 내가 갑자기 실력이 확 늘진 않아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내가 그래도 루틴 잡도 어느 정도 쳐내고 기본적인 이벤트는 대처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올 거라, 너무 이제 이 부분은 항상 고민되고 자괴감도 들고 하겠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싶고요. 네, 3개월차 1년 언제 채울까요? 막 고민들 하시는데, 1년이 사실 좀 막막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1년을 해야지 좀 기본적인 루틴 사이클은 다 익힐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맞아, 퇴직금도 1년 받아야지, 1년 해야지 딱 받기 때문에 날짜 계산 잘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퇴사 너무 하고 싶을 만큼 힘든데 이게 그냥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까요? 이것도 사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좀 신규 시절에 제가 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좀 많이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제가 느낄 때 이게 좀 힘든 정도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진짜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나 진짜 막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제 저는 버티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제가 신규 때도 한 80%는 다 그만뒀던 것 같아요. 막 일주일 있다 가는 동기도 있었고, 막 독립 직전에 간 동기도 있고 한데, 그 간 친구들 보면은 그때당 뭔가 사실 다들 잘 살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만뒀다고 해서 진짜 막 너무 나는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부서랑 일하는 게 안 맞았던 거고, 사실 부서랑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다른 부서 가서 또 잘하는 경우도 보곤 해가지고, 너무 안 맞다 싶으면은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 말고 정말 이게 아무래도 간호사 일 자체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이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도 있고, 특히 신규는 더 힘들긴 한데,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좀 약간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멀리 잡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하루하루만 봤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고, 내일 하루 또 이렇게 보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만 좀 집중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을 채우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3개월 가 있고 6개월 가 있고, 어느새 보니 1년 지나서 후배들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버텨보시거나 너무 힘들면은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 후 공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 부분이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은 그냥 본인 체력 되는 한 최대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신규 때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싶기는 한데, 이 신규 때 공부하는 게 진짜 나중에 임상 생활을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다 보니, 이때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좋기는 해요.
다만 이제 신규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의 범위가 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체력이 되는 데까지 하고, 사실 얼마나 많이 하냐 보다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업무 정리, 본인이 오늘 배운 것 정도만 잘 체크하고 정리하고, 사실 숙제를 내주시는데 숙제가 진짜 좀 너무 많은 날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는 만큼만 하고 이제 끝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걸 하루에 다 또 쳐내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고, 약간 좀 이제 장거리를 간다는 이제 긴 시간을 좀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약물 공부하라 했을 때 그 되도 않는 용량, 요법, 효능, 효과, 부작용 막 한 두세 페이지 되는 거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약 두세 개 하고 하루 다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약물 공부하라면은 기본적인 효능이랑, 잘 모르겠다면 KPCI라고 한국 약물 분류 기준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소분류만 좀 보고 그냥 효능 이건 거구나, 그 다음에 용법은 병원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정도만 간단하게 계열만 이런 정도만 분부를 하시고, 신규 때 이제 제가 한 실수가 너무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깊게 공부해도 어차피 소화가 안 되니 그냥 얇게 넓게 많이 접한다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분명히 또 다음에 몰라서 다시 그 같은 주제를 공부하는 순간이 또 올 거예요. 그때 이전에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좀 더 쌓이기도 잘 쌓이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술기 관련된 고민 중 하나가 이 IV가 진짜 이제 좀 잡는 입장에서 가는 정말 큰 스트레스 중 하나 요소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IV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지금도 잡으라면 잡지만 나 잘 잡는다, 나 IV 신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좀 많이 공감이 되는 편이고요. 이게 한 번 또 신규 입장에서는 성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잘 못하고 긴장되고 떨리는데 더 자신감이 없어서 더 실패를 많이 하는 상태라서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성공 경험을 좀 쌓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이제 좀 감이 생기는데, 이제 혈관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혈관은 이쪽 엄지 쪽에서 내려오는 혈관인데, 세팔릭 베인 맞나? 이쪽 있는 베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좀 여기까지, 여기 혈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두꺼운 편이고 해가지고, 일단 요걸로 성공 경험을 많이 좀 쌓으면서 자신감을 좀 찾았었어요. 다만 IV는 좀 주의할 게, 이쪽에 라디알 아테리랑 라디알 널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세 손가락 이제 프록시말 쪽으로 좀 떨어져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본인만의 이제 꿀팁 혈관 하나만 있어도 좀 이제 많이 성공해보다가도 슬럼프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금방 좀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혈관 찾는 꿀팁은 만져봤을 때 이제 혈관 부분은 느낌이 이제 탱글탱글 통통 튀는 느낌이고요. 이제 근육 쪽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고, 지방 쪽은 말랑말랑한 느낌? 이게 촉감의 차이도 잘 감각을 익혀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 감각을 익히고 본인만의 꿀 IV 라인만 잘 한다면 도움이 되고, 간혹 어르신분들 중에 눈에 잘 보이는데 딱딱한 혈관 있는데 진짜 잘 터지다 보니까 차라리 좀 굵은 혈관 쪽으로 처음부터 어프로치 해보시는 게 오히려 성공률이 높지 않나. IV는 솔직히 결국에는 성공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신이 없어도 꾸준히 계속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고
아, 또 페일했네 하면은 이제 환자분한테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하면서 이게 힘들고 슬럼프 와도 계속 해봐야지 결국에는 좀 서득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실무 중에 신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인 인수인계인데요. 저도 인수인계 하면 참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게 에피소드 하나를 한번 풀어보면, 솔직히 제가 봐도 인수인계를 진짜 잘 못 주긴 했고, 객관적으로 그때 저를 봤을 때는 정말 좀 많이 갑갑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독립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선배한테 인수인계를 드리는데, 엄청 더듬더리고 잘 말을 못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선배가 이제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시면서 쳐다보더니 조금 초반 좀 듣다가 갑자기 그냥 어딜 가시는 거예요. 인계를 듣다 말고. 이제 신규 입장에서 굉장히 그 상황이 좀 많이 속상했고, 그렇게 인계를 안 받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하루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인계 다 받은 올드쌤들이랑 수근수근 되는데 제 이름이 막 들리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인수인계를 신규가 잘 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인수인계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환자 파악도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게 맞고, 경험 이런저런 이렇게 결국에는 경험이 이게 쌓일수록 더 깊은, 더 효율적인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는 이제 전반적인 것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 보니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본인도 말하면서 막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실수도 잦고 빠뜨리는 것도 많고 하게 되는데, 이제 잘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래도 인수인계까지 내가 하고 싶다면은, 이제 제가 한 방법은 좀 이제 그래도 친분이 쌓인 선배분이 한테 이제 인계를 받거나 할 때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한번 좀 하긴 했었어요. 그 녹음을 이제 한번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그걸 한번 실제 제가 인계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거나, 이제 사실 병원마다 인수인계 방법이 진짜 많이 다양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서순으로, 처음에는 전체적인 환자 인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안 인계하고, 신안할 때는 간호정보조사지 보고, 닥터 EMR 보고, 기본 랩 보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우선 일단 처음에는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인수인계 주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시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계속 피드백은 듣기 싫어도 계속 주실 텐데,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본인이 그거를 항상 이렇게 노트에 적거나 업무에 적거나 본인이 놓치는 것들을 체크를 했다가 그걸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잘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루에 인수인계 관련 지적만 한 30개가 넘기도 하거든요. 짜잘한 것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그것들을 또 한 번에 다 고치려다 보면은 엄청 막막하고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기도 하다 보니, 그렇게 좀 너무 방대할 때는 그 중에서 내가 딱 몇 개만 오늘 챙겨간다,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도 진짜 한 달이면은 막 듀티가 하루에 15개, 15개, 한 18개 정도 되니까, 20개 정도 되니까, 하루에 막 20개씩은 내가 뭔가 고쳐지니까, 좋아지니까, 이게 쌓이다 보면은, 진짜 점차 개선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는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병동의 기본 틀을 익히고, 피드백 수용하면서, 피드백이 너무 많으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딱 정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겠지만, 그래도 올드쌤 앞에서는 놓치는 게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막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그래 다음엔 저거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약간 신안 파악이랑 이제 차팅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제가 또 정말 이제 느린 성향 중 하나라서, 제가 근무한 부서가 SICU, 진짜 날아다니는 부서였는데, 정말 힘든 일이 많았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안 파악하는 법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해요. 이게 내가 신규한테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환자 파악하는 게 좀 미흡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규 자체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 1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도 잘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 근무하는 부서에서 유독 그 메인으로 그래도 다루는 환자분들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 이제 실습할 때 케이스 리포트 하듯이까지 이제 하진 않더라도 그 좀 주로 다루는 환자 케이스 정도는 어느 정도 병태 생리부터 좀 기본적으로 파악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은 이제 병동이나 이제 그 부서에 올드쌤한테 인계를 받을 때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올드쌤이 이제 신원 환자 이제 인계를 줄 때 진짜 집중해서 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제 차트를 어디를 언제 어떤 걸 열고 어떤 걸 보는지를 보면은 그 순서대로 이제 나중에 환자 파악할 때 보면은 이제 좀 파악이 되곤 해요. 그래서 뭐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왔었고, 이 환자 랩은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고, 의사 오더는 또 어떤 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뭐 프로토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게 올드쌤 인수인계 때 다 사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환자 파악은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좀 감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팅 속도는 이제 저도 진짜 이거 기록해놔 하고 30분 있다 풀쌤이 왔을 때 전혀 진 적이 없고, 이런 타입인 만큼 좀 기록하면 진짜 쥐약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간호기록 차팅 속도가 느린 거는 이제 사실 아직 차팅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요즘은 또 이제 차팅이 어느 정도 틀이 정형화돼 있고 그 안에 내용만 본인 상황에 따라 수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경우의 수만 내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은 사실 차팅을 빨리빨리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적응한 뒤에 좀 경험이 쌓인 뒤로 그 부서의 간호 기록을 보니까 막상 그렇게 많이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간호 기록을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차팅 속도가 빨라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좀 효율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일머리가 없으면은 스스로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기 중에 손 빠른 친구 좀 보거나, 아니면은 진짜 선배들 중에서도 유독 좀 빠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쌤들 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견룰줄로 좀 봐보면은 뭔가 좀 더 빠르게 하는 본인만의 요령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조금씩 속도를 빠르게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안 파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많이 오는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케이스 파악도 해보고, 이제 올드쌤 인계 받을 때 이제 신안 특히 왔을 때 어떻게 인계 주는지를 좀 잘 보면서 환자를 볼 때 어디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감을 찾으시면 좋고요. 차팅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은 루틴 차팅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내가 속도가 안 난다 싶으면은 좀 진짜 빨리 손 빠른 쌤들 일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봐보면
EMR이랑 차팅이 진짜 할 게 많은데 그거를 진짜 뚝딱뚝딱뚝딱뚝딱 쳐내는 그 요령을 보면서 아,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저거는 저거랑 같이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은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좀 개인차가 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방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좀 그래도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규 입장에서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죠. 이 멘탈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선임에게 이제 혼나거나 무시당할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참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혼나기도 했고 무시도 많이 당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사실 선임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안 그래도 나 할 일 바쁜데 신규까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선임 입장에서도 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간호사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혼내거나 무시하는 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우선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 한 상황이더라도 이제 뭐 수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또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신규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이게 본인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약간 좀 말씀을 드려보고, 혼나거나 무시당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진짜 많이 혼났었고, 뭐 어떤 이제 푸세쌤과 좀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는데, 푸세쌤은 제가 항상 너무 답답해서 항상 저를 보면 소리를 지르셨고,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좀 힘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혼나다 보니까 이게 이 푸세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듣거나 받아들이려면은 좀 버티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엄청 감정적인 말과 여러 가지를 쏟아내실 때 이제 약간의 그 상황에서 저 스스로 좀 거리를 두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필요 없는 거는 반대쪽 귀로 흘려보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진짜 이제 내가 이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점만 캐치를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좀 속상하고 마음이 계속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이런 것들은 퇴근하면은 좀 스위치를 바꾸듯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에도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멘탈이 흔들리는 일도 있는데, 제가 또 쓴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도 좀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버티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내가 혼났다, 좀 힘든 일을 겪었다를 또 주변에 말하고 하면 또 걱정을 하시니까 좀 잘 말을 안 하고 혼자 삭히는 편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그렇게 삭히다 보면 좀 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뭔가 내가 이걸 말함으로써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부분이 크다 보니 동기나 아니면은 친한 지인이나 한테 그냥 두더리 얘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멘탈 관리에 좋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너무 실수도 작고 혼나는 일도 많다 보니까 자괴감이 좀 심해지는데, 너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낮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히 신규니까 못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거고, 이제 경력자 입장에서는 좀 성에 안 차는 경우가 정말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은 본인만 손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넘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나서 이제 간호사들끼리 그런 얘기는 듣진 않더라도, 이제 닥터나 서전 같은 경우에 또 막 캐릭터에 따라서 막 엄청 소리 지르고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후배쌤들도 많은데 막 그런 거 하고 나면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신규 때 힘들었던 때 멘탈 관리했던 방법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넘기기도 하고, 병원 일 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상 이런 고민, 어려움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멘탈이 너무 힘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우울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막 너무 극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진짜 저는 그만두시는 것도 그럴 때는 진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1년 동안 약간 좀 태움 아닌 태움을 당하면서 좀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굳이 그때, 물론 지금은 그때 배웠던 걸로 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혹사시키면서 배울 만한 것들이었냐라고 스스로 물어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또 않다 보니, 굳이 막 그렇게까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이제 푸대쌤이 이거 뭐야? 이랬을 때 사실 모르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거 말고 혹시 또 말할 게 있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 중 하나가 죄송합니다예요. 이게 습관이 됐는지 지금도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누군가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가 나와서, 지금 팀장님이 너는 그게 왜 너가 죄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신규일 때 죄송합니다 말할 일도 많고, 저가 이제 푸세쌤한테 들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너는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이 없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쏘아붙이곤 했지만, 사실 신규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말고 또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좀 변화구를 여러 가지 좀 정해놓고 돌려가면서 쓰는 게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이제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또 이게 선배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좀 더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공부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족을 하나씩 붙여주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뒤에 조금 더 말을 붙여주는 게 푸셉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의사소통이 되는 느낌?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 이제 약간 벽과 얘기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돌려가면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뭐 주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돌려도 끝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적응할 때까지는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뒤에 사족을 붙이면서 좀 푸셉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자괴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다 하나만 가르쳐도 10개 아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만 가르쳤을 때 하나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가 막 정말 이렇게 한 번 말하는 거 다 기억할 정도로 똑똑했다면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지만, 뭐
이제 죄송합니다 마음은 들지만 거기에 감정을 너무 쓰지 마시고 아 죄송하다 다음에 좀 더 노력해 봐야지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서 멘탈 케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동기 또는 이제 선배 더 나와서 이제 후배에게 비교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입사를 할 때 좀 동기 개념이 좀 다양하긴 한데 약간 1년 단위로 동기로 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입사한 지 한두 달 내에 차이에 있는 진짜 완전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기도 있고 저보다 좀 늦게 들어온 동기도 있고 한데 이제 사실 사람의 센스에 따라서 훨씬 빨리 적응하는 친구가 있고 저처럼 굉장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선배 입장에서는 쟤는 좀 잘하는데 쟤는 진짜 쟤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쟤 로테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비교가 좀 많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서 막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얘기하는 것까진 그렇다 하는데 앞에서까지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은 정말 속상했지만 뭐 이게 제가 비교 당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저는 그래서 약간 솔직히 일 잘하고 적응 잘하고 센스 좋고 선배들과 잘 지내는 동기들을 보면은 부럽죠. 저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한데 굳이 이제 또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하는 앤가 보다 정도로 그냥 넘기시고 그런 걸 비교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들은 제가 느낄 때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부류들도 좀 있긴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말고 후배들을 또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얘기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그냥 계속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하는 게 방법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이제 못나서 잘못해서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시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전 이제 저가 이제 선배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지긴 하려나 싶었는데 또 신기하게 이게 사람이 같이 또 부대끼면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저를 이제 푸세쌤과는 끝까지 관계가 개선되진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쌤들이랑은 거의 다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떠나는 날에는 웃는 얼굴로 헤어지곤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또 오해하실 건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관계에 많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비교 당하더라도 좀 하고 이제 좀 그렇다 싶으면은 수쌤한테 좀 면담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수쌤 선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니까 좀 힘들면은 수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기 상황 응급 대처는요. 이제 CPR 상황이 오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CPR 상황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응급 상황 이머전시가 생기면은 솔직히 머리가 진짜 하얘져요. 진짜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머리가 진짜 하얗게 뭔가 띠 소리 들리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혼자서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뭘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CU 일하면서 이제 특히
인투베이션을 응급으로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신규 입장에서 인투베이션도 진짜 너무 이제 CPR 마냥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고, 저 나름대로 막 인투베이션 하면은 준비물 뭐 챙기고, 뭐 기록은 어떤 걸 넣고, 닥터한테 어떻게 노티하고, 막 이런 세팅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막 다 정리를 하고, 혼자서 막 가끔씩 또 인투베이션 응급으로 생기면은 응급 인투베이션 키트 갖고 오고 막 그런 걸 혼자 시뮬레이션도 돌려봤는데, 이게 실제로 싹 터지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진짜 결국에는 선배랑 다른 올드쌤들이 이제 뚝딱뚝딱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인투베이션이란 이제 처음 겪는 이런 상황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대처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좌절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그때 이제 쓰나였나? 나이트 3개였는데 나이트 매일 데일리로 응급 인투베이션이 생겼던 날이라 더 이제 더 체감이 됐었던 게, 첫날 인투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속상하니까 저도 집에 가서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고, 내가 오늘 부족했던 게 뭐였는지 확인을 하고, 야, 다음에 생기면 내가 진짜 이거 잘 대처해봐야지 했는데, 둘째 날 또 인투베이션이 생겼어요. 물론 그때도 머리가 많이 하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두 개씩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좀 많이 어설프지만 어떻게든 인투베이션을 서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셋째 날에도 설마 했는데 또 CPR 방송 올리면서 인투베이션 하러 내려오셨는데, 이게 3일 연속 하니까 이게 경험이 학습이 되면서, 첫날에 그렇게 머리가 하얗고 아무것도 못했던 저도 자연스럽게 뭔가 좀 차차차차 쳐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응급 상황이라는 게 상황적으로 긴박한 부분에 부담감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할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구나. 막상 이거를 좀 연속적으로 좀 경험이 누적되게 겪고 나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게 응급 상황이란 게 결국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뭔가 학습적으로 대처 방법을 찾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케이스를 많이 겪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고, 다만 케이스를 겪고 그냥 휘발되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날 꼭 집 가서 정리를 꼭 하시고,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도 정리를 해두셔야지, 근시일 내에 그러한 케이스가 또 생겼을 때 이제 저한테 양분이 돼서 흡수가 되는 거지, 그날 너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이제 잠들어 버리면은 다음에 왔을 때 오늘 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좀 덧없이 반복되기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를 접했을 때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좀 그런 케이스가 누적될 때까지 좀 경험치를 쌓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한번 경험치가 좀 쌓이고 알겠다 싶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을 하는지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는 감정은 이 상황이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제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진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대하면은 오히려 좀 막상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담대해질 수도 있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PR 상황이 오면은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사실 신규가 CPR 때 엄청 날아다닐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안 하고 기대는 없기 때문에, 신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담감은 더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제 올드인데 내가 CPR을 잘 할 줄 모른다. 사실 제가 CPR을 그렇게 많이 저 얘기긴 한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많이 겪어보지 못해서 약간 좀 가물가물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드 입장에서 그게 더 부담되는 상황이면 부담되는 상황이었지, 신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부담스러워 하진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준비한 이제 베스트 10개 질문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것 말고도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편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채팅을 나름 본다고 했는데 참 다 놓친 것 같아서 위에 부분은 좀 잘 못 보긴 했는데, 혹시 뭐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냥 얘기 나누고 싶은 점 말씀해 주시면. 네, 비타민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제님, 놓쳤네요. 오늘, 이게, 원래 제가 수요일 매주 했었는데, 이제 내일 좀 가족여행 갈 예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화요일날 키게 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공지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네. 지율님, 나이 많은 신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신규의 나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나이가 있는 경우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긴 한데, 정말 신규로서 막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나이 많은 신규가 나이에 대해서 좀 존중받길 원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이제 나이 많은 신규의 경우에 사회생활을 좀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오히려 좀 더 능숙하게 잘 적응도 하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나이 많은 신규쌤들이 더 편하고 좋았었어요. 네, 세상 모든 선생님들 한절기 면역 건강하시고.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고 독감 환자가 정말 많아진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들 정말 좀 몸 관리 잘 하시고, 간호사가 아프면은 진짜 속상한 게, 출근지가 병원이라 그런지 앵간히 크게 아픈 거 아니면 출근을 해야 돼서, 그것도 참 속상한 부분 중 하나예요. IM 근우님, 남자 간호사로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남자랑 여자가 일을 할 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 잘하면 좋아하시고, 일 못하면 다들 싫어하시고,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다만 저는 그래도 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간호라는 게 개인 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팀에 좀 내가 여러 가지 많이 민폐도 끼치고 일도 잘 못하지만, 이 팀으로서 할 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점이 뭘까,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게 뭘까 할 때, 환자 옮기거나 이럴 때 그래도 내가 좀 남들 물론 다 힘들더라도 내가는 그래도 저거는 최대한 좀 같이 가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뭔가 팀간으로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이제 얘가 일을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 저를 봐주시는 시선이 조금씩 좀 좋게 바뀌긴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더 팀적으로 하려는 후배 쌤들을 보거나 하면은 좀 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해도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이제 남자 간호사다 보면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보니 최대한 튀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있기는 했어요.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소수인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눈에 띄면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띄곤 하다 보니까 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IV 때 혈관, 근육, 지방, 제 설명이요. 이제 여기 혈관은 이렇게 손으로 탕탕탕탕 눌러봤을 때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제 손가락을 튕겨내듯이 통통통통 하는 탄력성이 좀 느껴지고, 근육은 이제 딱딱한 느낌이 딱 들어요. 눌렀을 때 뭔가 좀 딱딱하구나.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랑말랑 지방을 지나다가 혈관을 만나면 살짝 통통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들고, 근육 같은 경우도 근육을 지나다가 혈관을 만나면 좀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혈관 찾을 때 요 촉감도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곤 해요. 네, 그리고 나이 많은 현고님, 지율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고님, 나이 많은 신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한 번 찍힌 뒤로는 계속 혼이어서 더 위축돼요. 그러다 보니 소심해지기도 하는데 선배들이 오해해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많은 신규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약간 제 나이 많은 신규쌤이 이제 찍혔을 경우 약간 좀 이 부분은 이제 나이를 떠나서 사실 찍히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좀 찍혀봐서 제 경험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한번 찍혔으면 솔직히 제가 뭘 하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잘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더 싫어하면 싫어했지, 제가 뭔가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거나 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 보니 그거에 쓸 에너지를 정말 내가 발전하고 내가 일을 잘하는데 쓰는 게 오히려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관리자급한테 말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게 맞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한번 찍고 막 조리돌림 하듯이 놀리고 막 실수한 거 더 퍼뜨리고 이러한 부류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더 잘해보려고 내가 진짜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저런 소리 안 들어봐야지 하는데 또 해진다 해도 뭔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약간 바뀌는 경우가 이제 또 다른 나 말고 또 찍을 사람을 또 찾아서 타겟이 바뀌었을 때, 그때 약간 저한테 다가서거나 얘기하는 반응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 이미 찍힌 사람이 나일 때 그거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거나 환경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시쿠 신규쌤이시구나. 네, ICU는 특히 진짜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한 공부량이 압도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신규처럼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한 2에서 3년은 공부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알겠다 싶을 만큼 진짜 공부할 게 많아서, 이제 사실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업무를 하는 환경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 좀 익숙해지고 했을 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깊은 공부를 그때 시작하시는 게 우선순위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깊은 공부를 하면 경험이 안 쌓이다 보니까 그 소화가 잘 안 되곤 하다 보니까 경험을 쌓으면서 업무적인 거를 익히고, 업무적인 부분이 좀 익숙해지면서 경험이 쌓였을 때 이제 CRRT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볼까? 업무적인 부분만 익혔을 때는 TMP였나 이제 플롯 그 수치가 너무 뜨면은 교환해주고,
뭐 알람 뜨면은 이런 식으로 저렇게 대처 이런 것만 배웠다면 이제 CRRT 기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고 뭐 어떤 환자분한테는 뭐 이렇게 포스퍼러스랑 이런 거 막 믹스를 하는데 어느 경우엔 이렇고 어느 경우엔 이렇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공부의 깊이를 나중에 이제 가면서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SJD님 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항상 모르겠습니다. 네, OS에서 어떤 공부할지 이제 OS 파트는 이제 주로 수술을 하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이제 입퇴원이 빠르고 공장처럼 돌리다 보니까 약간 이주를 할 때 엄청 바쁘고 힘든데 경력이 쌓여도 내가 그냥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실력이 늘지 않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기는 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같은 수술이더라도 환자 케이스마다 수술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좀 더 중증도가 심한 경우가 있고 경한 정도가 있는데 그럴 때 수술적으로 치료가 좀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재활을 하시거나 치료를 하실 때 약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메인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후에 이제 좀 약간 평소에 이해 안 됐던 서전의 그 괴상함들이 저래서 저랬나? 이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S 파트라면 이제 수술 부분을 좀 깊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재활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OS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 물리치료도 많이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는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부하시면은 좀 더 이런 걱정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M영홍님 ER 간호사시고 맨날 공부 안 한다고 혼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너무 광범위해요. ER이 진짜 광범위의 끝인 파트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환자분도 잘 안 오고 그냥 화이트베드에 있다가 어느 날은 미친 듯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는 환자들이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케이스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이제 케이스들이 자잘자잘하게 다 디테일하게 다르다 보니까 뭐 해부학 공부도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좀 애매한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 때문에 애매한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ER 경험은 이제 군병원에서 잠깐 있었던 게 달아서 자세히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저가 ER에 간다면은 그래도 좀 이제 ER에서 응급적이고 긴급적으로 처치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뭐 CPR이던가 아니면 MI던가 이런 좀 중증도가 높은 질환들부터 하나씩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ER에서는 좀 더 또 중요한 게 트리아제 기준에 따라서 빡빡빡빡 분류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ER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 중증도가 높은 케이스 먼저 좀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사실은 중증도 높은 거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외 짜잘짜잘한 것들은 약간 뭐 부위가 다르고 약간의 정말 정중의 차이가 있지 정말 트리트 하는 거는 좀 정해져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막하시다면은 그런 좀 중증도 높은 것들 먼저 쳐내고 그러면서 이제 된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날 본인이 겪었던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의 정리 노트를 보면서 좀 우리 병원 ER에는 그래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오는구나.
좀 파악이 되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JDWEAP님 공부할 것만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뭐 하시나고. 이 부분도 사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느 파트든 이제 메인으로 다루는 질환들 많이들 좀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격까지 쳐나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다. 네. 손 민감도가 감사합니다. 은따시라고. 은따도 참 속상하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다 들리기도 하고, 저기서 수근수근 되고. 근데 뭐 이게 위에서도 좀 이렇게 찍혔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제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막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니완님, 전 매일 이게 적성이 아닌가 하고 있어요. 신규예요. 네. 이제 적성 부분은 전 아직도 이제 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싶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수쌤이 말씀하시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냥 다들 겪는 부분이구나. 다만 이게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 느낄 거예요. 이 길은 진짜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나? 이 정도 수준의 물음이라면은 아예 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예 피 못 보시거나 그런 것들, 비위가 약하신 경우, 또 ICU는 환자분 사실 대소변도 저희가 다 치우는데 그걸 치우면서 약간 현타가 너무 세게 오는 경우나 비위가 약해서 못하는 경우나, 이제 그런 경우면 정말 적성이 안 맞는 부분인데, 그냥 의문 정도면은 아직은 할 만한 상태지 않나. 네, 맞아요. 좀 신경 안 쓰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는. 네, 환자분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이제 회복되고 잘 가시는 모습들 보면 기분이 좋죠. 물론 저는 사실 ICU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회복된 게 약간 좀 겨우 숨만 혼자 쉬는 상태로 올라가시고 해서, 과연 저게 정말 정말 살아나시고 회복되셔서 다행인데, 막 엄청 그 이후의 삶이 좀 또 엄청 긍정적이진 않다 보니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 너무 행복하고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환자분들 봐도 힘드시다 보니 수술 준비랑 그런 것 좀 숙지해서. 네. 사실 OS 파트 사실 이제 OS가 참 적응하고 나면 좀 그런 점이 있죠. 수술 워낙 이게 정말 공장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 더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인님, 0824님, 프레쌤이 처음부터 깊이 있는 공부와 이해를 원하셔서 벅차다면요. 업무 플로우 따라가기도 벅찬데 모든 걸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인계를 해야 하니까 부담돼요. 공부할 시간도 체력도 없는데. 프레쌤이 이제 깊은 공부를 원할 경우, 이거 약간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푸세쌤한테 최대한 맞춰서 일을 배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이제 제일 문제가 푸세과 내가 안 맞을 경우거든요. 푸세쌤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컸었고, 왜냐면 푸세쌤 입장에서는 제가 안 하는 애처럼 보이고, 저는 난 최대한 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갈등 관계도 심해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냥 제 마이웨이를 갔어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푸세쌤 하려는 걸 따라가다 보니 일도 제대로 못 배우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독립은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솔직하게 푸세쌤한테 우선은 말씀을 드려보고도 조정이 안 된다면은 그냥 그 힘든
푸셋 기간이 끝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푸셋생과 스타일이 안 맞는 친구들을 봤을 때 오히려 독립하고 날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게 꼭 이게 깊은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경우에는 따라가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시는 거 보니 일단은 노력을 해보고 말씀을 해보시지만, 그럼에도 이게 너무 안 맞다 하면은 억지로 끝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 독립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마이웨이를 하면서 난 내 살 길은 내가 최대한 찾아야겠다 하면서 하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닉이 그것밖에 없는 AN으로서. 네. 그리고 뭘 더 해야 할지 맨날 모르겠다. 사실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노제님, 쉬운 거 없는 일이지만 세상살이 본질이 뭔지 참.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OS 파트는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서전들마다 디테일이 진짜 달라요. 같은 수술인데 이제 수술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이유가 명확하진 않고, 제가 느낀 거는 본인이 트레이닝 받은 병원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근거 베이스로 그거를 공부하려면은 사실 끝이 없기는 해서, 그냥 이거는 스타일 차이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다만 왜 그렇게까지 하지? 한두 번 그냥 찾아보기만 하는 정도로 이유가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서전마다도 그냥 막 예민한 파트도 있고 아무튼 차이가 큰데 이유가 없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독립해서 물어볼 사람이 어떤가? 대병에서 경력사 척관전센터 들어가는 것들, 척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척관절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더 루틴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병원으로 알고 있어서 응급이나 이런 것도 덜하고 해서, 정말 이제 척관에서 하는 수술은 딱 정말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고, 서전도 이제 딱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만 익숙해지면은 이제 계속 일하는 거는 문제 없지 않나. 네, 초치님, 010님, 4년 차인데 아직도 혼나신다고. 사실 혼나는 거는 저도 하는데, 이게 혼나는 거에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또 괜히 좀 속상할 때 있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후배쌤 앞에서 혼나면 더 속상하곤 한데, 그냥 뭐 받아들이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속상하고 부끄럽고 막 그렇다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조심하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하지. 괜히 마음에 담아두면 저만 힘들곤 했던 것 같아요. 네, 승하연님, 성하연님, 신규로 입사하는데 부서 파트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게 맞나요? 사실 이게 부서가 좀 정해지셨으면은 그 부서 관련해서 한번 그냥 좀 가볍게 뭐를 하나 정도만 그냥 정말 보시는 거 정도가 좋고, 이게 다만 이것도 좀 권장드리기 어려운 게, 병원마다 시스템이랑 용어 이런 것들도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미리 공부하는 게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해서, 정말 기본 간호랑 기본 용어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출근해서 파이팅 이제 열심히 달리시는 게 훨씬 효율도 좋고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49cm 3.62kg. 애기가 이쁘네요. 네, 대병에서 경력사 하면 계속 대병. 맞아요. 사실 경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1차, 2차, 3차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위에 3차급에서 최대한 경력을 많이 쌓는 게 여러모로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차에 있다가 2차, 1차 가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제 또 역으로 올라가는 건 좀 약간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높은 질환부터 하시면 좋고요. 네, 일이 좀 많이 힘들죠. 임상에 뜻이 없는데 간들까요? 사실 이게 좀 이렇게 혼나고 나면 현타도 오고,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한데,
사실 관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병원도 이제 좀 종합병원, 작은 종합병원급인데, 문신 배우시는 분도 있고, 미용 쪽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다들 이제 본인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4년 차시면 업무적으로는 많이 적응이 되셨으니까 한번 다른 길도 한번 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사실 간호사 일하면서 느낀 게 배운 게 이거다 보니까 준비하다가도 결국엔 또 이거 하러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 간호사가 제 취업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다른 직종들보단 좀 더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나이 먹으면 교대 근무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교대 근무가 좀 잘 안 맞는 편이었어가지고 하고 나면 한 교대 근무만 합쳐보면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진짜 막 심계항진 오고 뭐 피로감은 항상 있었고, 야, 면역력도 진짜 많이 떨어졌는지 감기가 스치기만 해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게 교대 근무가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는데, 저같이 안 맞는 분이면은 이제 좀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좀 9to6 하는 부서로 로테이션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게 있고요. 사실 사직 면담은 단호하게, 진짜 그만둘 거면은 단호하게 딱 해야지, 병원 입장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더라고요. 3교대 수면 패턴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요? 이제 데이인 경우엔 최대한 10시에 자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4시까지 눈 뜨고 있다가 첫 데이 때는 한두 시간 잤나 싶은 상태에서 출근을 했고요. 이브닝 때는 퇴근하고 이제 이브닝이 그래도 잠은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뭐 한 5시쯤에 잠들었다가 출근 전에 깨가지고 출근했었고, 나이트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스타일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제 출근 전에 1시간은 꼭 그래도 잠을 자고 출근을 했어요. 이게 아예 안 자고 출근을 하면 진짜 너무 밤이 길고 힘들었어가지고 최대한 자고 출근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나이트인데 출근 전에 어디 들렸다 저녁 약속 하다 오는 쌤들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대병은 3에서 5년 만에 무조건 로테. 그래서 저도 로테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약간의 좀 이렇게 일하는 입장에서 의욕도 안 나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결국엔 좀 올드 쌤들은 상근 아니면 내시경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려가시는 것 같긴 하고요. 간호학 영어 엄청 용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쓰는 정말 그냥 영어라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다만 이제 약간 은어같이 그 공용적 이제 딱 봐도 쓰는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기니까 귀찮아서 막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를 때 찾기가 검색해도 안 나오고 해서 좀 어려운 게 있죠. 맞아요. 네, 새로운 거 적응이 좀 힘들긴 한데 로테가 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개월 차로 좀 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뭐 어느 날 또 TO가 나거나 자리가 나면은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쪽 소식에 좀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초코치님 작가라서 병동인데 힘들다고, 룸바 드레인도 봐야 하고, 잡가가 사실 초반에는 진짜 좀 힘들죠. 이게 막 진짜 대중 없이 환자분들이 다 섞이고 오다 보니까 의사마다도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런 것도 다 하기 힘들고 한데, 이게 또 장기적인 장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 부서만 있다 보면 그 관련 케이스들만 좀 익숙해지고 좀 약간 좀 이게 좀 뭔가 잘 안 느는 느낌인데, 잡가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결국엔 다 경험치가 되고 자산이 돼가지고
초반은 좀 힘든데 버티고 이제 나중에 경험치만 쌓으면은 좀 진짜 알찬 경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전향하고 싶은데, 네, 간혹 영어가 어렵다기보단, 아, 네, 맞아요. 사실, 약어나 이런 것들은 초반이 좀 버겁지 하다 보면은, 네, 인기하면서 혼내니까. 사실 이제 저가 이 일본 간호를 시작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 간호사분들이 일하는 환경이 아직은 좀 많이 열악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신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힘든 신규 시절 버틸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한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뭐 친한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들 만나거나 하면서 좀 푸는 것도 참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진짜 너무 본인 스스로를 가둬놓으시지 마시고, 정말 그럴 때는 그만두는 것도 진짜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NS로 우태관쌤 있는데 맨날 L2 빼고 난리나. NS가 약간 선망도 있고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네. 선생님께는 본가 근처 병원, 저는 본가 근처는 아니고 타지로 다니긴 했었는데, 타지 신규가 진짜 힘들고, 타지 신규가 진짜 이게 멘탈적으로 힘들죠. 케어를 못 받다 보니까. 게다가 여기서 아프기까지 하면 진짜 이거는 버티기 힘들어서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이제 태우는 게 정말 좀 사라져야 되는 문화긴 한데 쉽지 않네요, 이게. 12년도부터 생활 시작했네. 12년도부터 하셨으면 벌써 이제 14년차, 13년차.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자는 원무과가 낫나요? 조무사가 낫나요?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그냥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업무과가 아무래도 행정 업무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 그런 쪽 업무를 선호하시면 그쪽 부서가 낫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규모에 따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갈리긴 하는데, 좀 더 작은 병원일수록 액팅이나 이런 RN 업무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대학병원급이나 좀 3차 병원급까지 가면은 정말 이제 어시스트 개념으로만 환자 이송하거나 약 받아주거나 이런 정도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간호사 쪽으로 좀 생각이고, 병원 생활을 원하시면은 조무사 쪽이 낫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행정 쪽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원무과가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읽는 속도가 지금 채팅을 못 따라가고 있긴 한데, 맞아요. 교대 근무가, 이게 사실 교대에서 상근 올 때 좀 돈이 주는 것도 약간 좀 어려운 점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컨퍼런스 공부는 사실 끝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공부는 그냥 이게 직업 특성상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영어도 하면 좋은데 사실 업무하면서 영어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이제 너무 쌓여가지고 별로 큰 차이 없으셨다고. 시험 보시는 곳도 있다고. 돈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으니까. 진짜 이건 진지하게 본인이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로 그만둔다고 막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들 잘 살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그거에 스스로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는 방향으로. 네.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레드 수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제 11시 30분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직 제가 어떤 파트 할지 지금 정하지는 못했는데 저 주말 동안 좀 고민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해부학 부분을 좀 외우기 편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서, 사실 뭐 기본 해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 큰 뼈들이랑 기본 장기, 이제 복부 쪽 장기 정도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 이거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정리해서 다음 주는 수요일날 이제 매주 수요일날 밤 10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라이브 스터디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팁 이런 것들 공유 드리고 오늘처럼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진학하고 싶은데 여러분 고민 많이 되셨어요. 제 주변 제가 일하는 쪽에서도 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간호사로 진학하고 오신 분들도 정말 많고, 어떤 점에서는 저는 이제 조무사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 중 하나가 이미 병원이란 그 환경을 접해봤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간호사가 됐을 때 적응하기 유리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본인 이제 다시 간호학과 대학교도 가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크긴 하지만 지금 취업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직까지 그래도 좀 인력이 부족한 편이긴 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직종 비교하면은 훨씬 취업 부분은 어렵지 않다 보니 본인이 병원 생활이 어느 정도 좀 적성이 맞으신다면은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점 있을까요? 오늘 하는 부분은 원래 제가 기존의 라이브 스터디는 이제 구독자 컨텐츠로 편집해서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공유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눴던 라이브 토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프로필 링크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체 영상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테니 혹시나 뭐 오늘 얘기들 다시 들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식 자체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게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AN과 RN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약간 갈등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좀 큰 범죄에서도 좀 갈등 요소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인식으로는, 뭐, 사실 일할 때 보면은 서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은 뭐, 현장에서까지 그렇게 갈등할 필요 있냐라는 개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런 인식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급여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AN과 RN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제 생각엔 좀 병원 생활이 적응이 되시고 장기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급여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 RN으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더 연차가 쌓였을 때도 급여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사실 오래 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28, 9대 기회가 왔는데 포기했는데 궁금하시다. 이때가 또 의사 파업 때 참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 후로 아직까지도 좀 취업 시장이 이전처럼 돌아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라이브 때도 웨이팅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요즘은 좀 있다고 해서, 참 이게 취업 시장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4년이라는 시간을 이 나이에 지내고 간호사를 하는 게 맞나 했어요. 네, 이게 사실 4년 플러스 이제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또 이제 대학 등록금이며 학비며 이런 것들이 진짜 부담이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기는 해요.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도 진짜 내가 이 일로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이면 부담 없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정도 생각이시면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RN이나 AN이나 결국에는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이제 다른 부분을 떠나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도 한번 고민은 좀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이제 또 길게 일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것들을 투자한 만큼 또 길게 했을 땐 또 장점도 있다고 보기도 해가지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네, 비타민님, 40대 초반에 졸업하면 대학병원은 어려워도 종합병원까지는 가능할까요? 이전에 이제 질문 주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또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 이제 40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취업은 가능하신 걸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말씀해주시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걱정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병원급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신데,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종합병원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곳들이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궁금한데, 제가 편입을 할 수 있는데 3학년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1학년 때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3학년부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제 간호학과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간호학과 때 배웠던 게 도움은 되지만 기본 기초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임상에 바로 써먹을 만큼의 알찬 지식들은 아니었고, 오히려 신규 간호사로 입사해가지고 배우고 공부한 것들이 훨씬 크지 않나, 부서에 맞춰서 생각이 들어서 3학년부터 빨리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이제 4년,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교양 듣고 2학년 때 전공 기본적인 거 좀 듣다가 3학년부터 이제 막 빰빰빰빰 몰아쳤던 기억이 있어서 3학년부터 하시는 게 진짜, 저라면 3학년부터 그냥 편입해서 빨리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1년 정도 학과 생활하면서 시험 준비하고 이제 4학년 여름방학 전에 한 5월쯤에 되게 공고가 나니까 3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도 미리 하면서 하면은 빠르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실 짐신 상담 해주시네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제가 예전에 병원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제 1분 남아서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1시 반이 돼버렸네요. 오늘 이제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내향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큰 부담은 없어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재밌네요. 그래서 비타민이 학기 중에 술기 시험이랑 중간 기말이랑 너무 겹쳐요. 중간 기말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중간 기말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술기 시험은 패스올 페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패스 선까지만 최대한 우겨넣고, 이제 결국에는 취업할 때 학점이 중요하니까 중간 기물을 최대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로컬원 오시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뭐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번아웃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간호사도 워낙 증언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취업 시장이 예전만큼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다 보니 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어 공부도 틈틈이 토익 성적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해부학 공부 라이브 스터디로 다시 만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